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주차장에. 그래요? 좋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휴가 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 공부했습니까? 예, 역시 모범생답습니다. 근데 아직 휴가가 덜 끝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휴가가 아직 덜 끝났어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오늘 할 차례가 계산 문제가 남아있죠. 예, 196페이지에 계산 문제가 있죠. 이거 오늘도 이거 먼저 풀어볼까요? 매일 나가는 거 미리 풀어보셨습니까? 역시나 저희 예상을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저기서는 정답이 몇 번인가 하면은 2번에 2번 풀어보신 분들은 2번에 개별성은 하고 있죠.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 한다고 되어 있죠. 동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다른 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4번 지문에 보시면 도로, 철도 등의 신설 확장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킨다. 역세권이 형성된다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를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경제적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하고 있어요. 1번에 이제 항목은 여러 가지이지만 수요가 소득에도 영향받고 부에도 영향받고 인구, 타재화 가격, 취미 또는 선호, 장래에 대한 기대, 금융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죠. 그래서 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수요량 변화죠. 수요량 변화는 당해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 맞고요. 3번은 당해 부동산의 고가성 또는 공사법상의 거래 제한, 금리 인하 등은 부동산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부동산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은 앞에 두 개는 맞는데 금리 인하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수요량 변화는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 이동. 그래서 4번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5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부증성과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다는 얘기 이제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용도 다양성에 따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은 맞는 표현이죠. 비공개성, 비표준화, 선지효성. 그래서 조직화가 곤란하고요. 다음에 2번도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기 곤란하고요. 그리고 3번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4번이 틀렸죠. 국지화되는 것은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4번에 지역지구제 시행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지역지구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자, 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직접 개입이라고 하면 분명히 틀린 건데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세모하고 지나가야 돼요. 더 특별하게 틀린 것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이런 것들은 빨리 세모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거나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역지구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거 경직성 문제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지역 간 형평성은 악화될 수가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므로, 자, 여러분들 기득권 인정해 주는 것 다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공법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공법에서도 용도 지역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뭔가 새로 지정을 하거나 할 때 이미 공사를 시작한 거, 착공한 것들은 허용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득권 인정이거든요. 자, 이 착공한 걸 허용해 준다면 이미 기존에 지은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새로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는.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곤란하기도 해요. 결국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에 5번은, 자, 요거는 이제 공식을 알면은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푸는 거고, 모르면 1시간을 들여다봐도 안 된다 그랬죠. 이걸 이제 투자 가치를 묻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투자 가치를 묻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힌트가 영구적으로, 영구히, 이게 힌트라 그랬어요. 영구적으로 또는 영구히란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물으면은 요구 수익률분의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장래 기대 수익이에요. 근데 그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요. 인플레이를 문제에서 언급하면 생각해 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실질 이자, 국흥채 실질 이자율이 바로 무위험률을 말하는 거죠. 무위험률이 4%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인플레이율 이렇게 되는데, 무위험률이 4%, 0.04. 그 다음에 위험 보상률, 위험 할증률이죠. 이게 6%니까 0.06, 10%, 0.1이에요. 그리고 장래 기대 수익, 1200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 뭐 분모가 0.1밖에 안 되니까 0.1로 나누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식 알면 그냥 간단한 거고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에 6번은, 자, 6번 이제 옳은 것을 찾는데요. 비율 분석법.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이게 남의 거 비율이죠.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는 없다. 100%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랬죠. 깡통주택이요, 깡통주택. 깡통주택의 경우에는 대부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다음에 대부 비율이 100%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200%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대부 비율이 100%라는 것은 남의 게 100%죠. 그럼 내 거는 한 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한대. 부채 비율이 무한대가 돼요. 왜냐하면 내 거는 0%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예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잖아요. 지분분의 저당 또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그래서 이게 0%분의 100% 이렇게 무한대요. 그래서 이게 그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의 2배가 되는 경우는 대부 비율이 50%일 때예요. 대부 비율이 50%면은 남의 게 50%라는 얘기죠. 그럼 내 것도 50%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은 내 것분의 남의 것. 이렇게 되니까 50%분의 50% 1이죠. 1은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 비율의 2배가 되는 경우는 대부 비율이 50%일 때 그렇게 돼요.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이 1보다 크대요. 채무 불이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데 1보다 크다는 것은 뭔가가 감당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서비스 여기 짝 찍어야 되죠.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는 옳은 말이죠. 다음에 4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대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요거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작다는 것은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이고 5번 말도 안 됩니다. 동일한 투자아니라 하더라도 비율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7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상환 조건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저당 지불액은 매년 균등하죠. 그리고 대략 만기의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반이 상환이 되고요. 저당 지불액에서 이자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죠. 원금을 계속 상환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죠. 원금은 점점 이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중 매년의 원금 상환분은 만기에 가까울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거죠. 늘어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율 임대차를 많이 사용한다. 자, 비율 임대차가 뭐예요? 비율 임대차. 비율 임대차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이에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이 순수입의 일정 비율이 아니고요. 순수입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총수입의 일정 비율. 순수입의 일정 비율을 하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순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요. 나 순수입이 이렇다. 그 순수입이 이렇다는 걸 밝히려면은 비용 구조를 다 밝혀야 되죠. 그건 영업 기밀이에요. 영업 기밀. 비용 구조를 밝히는 거는. 그래서 총수입의 일정 비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총수입이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은 몇 프로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비율 임대차를 하더라도 기본 임대료를 깔고요. 기본 임대료를 깔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최소 얼마는 기본으로 깔고 얼마를 초과했을 때 추가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비율 임대차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본 임대료 200을 깔고요. 월 총매상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의 6%예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 2,500만 원의 매상구를 올렸다면은 500만 원이 초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되는 5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6%를 추가 임대료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30해서 합계를 해야 되죠. 그 두 개. 그래서 2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은 공업 입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보편 원료가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죠. 물. 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 맞나요? 맞죠? 물을 많이 사용하면 굳이 시장에서 먼 곳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 많은 접촉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시장 지향 입지.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요.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원료 지향 입지고요. 원료가 부패하기가 쉽대요. 그럼 부패하기 전에 빨리 가공을 해야 되죠. 이것도 원료 지향 입지예요. 근데 시멘트 산업 등 중량 감소 산업이요. 자, 이것도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폐기물은 원료 산지에서 버리고 제품만 수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0번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사용에 따른 장래 동향을 분석하여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며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분석을 통하여 개별 가격 판정. 맞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집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전체 거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적 미시적 분석. 맞고요. 지역 분석은 토지의 고정성에 의한 지역성을 근거로 하며 개별 분석은 개별성을 근거로 한다. 이것도 맞죠. 4번이 틀렸나요?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한 기능적 감가를 파악하는지 이게 안 맞죠? 개별 분석은 적합 원칙을 적용한 기능적 감가. 자,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5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의외로 옳은 그 마지막 10번의 5번 지문 있죠. 10번의 5번 지문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자, 이 계산 문제인데 196쪽이에요. 자, 18번부터인데
18번에 질문하는 게 뭐죠? 세후 지분복귀 경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세후 지분복귀액. 자, 우리 영업수지 계산이 있고, 지분복귀 계산이 있죠. 영업수지 계산과 지분복귀액. 이 두 개 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늘 이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두 가지를 늘 신경 쓰라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지분복귀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바꾸라 이 뜻이죠. 그럼 먼저 뭘 계산해야 돼요? 지분복귀액을 계산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세후 지분복귀액이니까 매, 순, 전, 후 요거 해야지. 매순, 전후. 매도액, 순매도액, 세전 현금수, 세전 지분복귀액, 세후 지분복귀액. 1년 뒤에 예상 처분 가격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억에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매도 경비가 어느 정도 되고요? 5%. 매도 경비 5%. 자, 그러면 이게 곱하기 0.95를 하면 순매도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5 곱하기 0.95. 다음에 여기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야 되죠. 경비를 빼고 빚을 갚고 세금 내고. 미상환 저당 잔금 예상치가 얼마예요? 2억인가요? 이제 마이너스 2억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5억에 0.95를 곱하면은 4억 7,500인가요? 4억 7,500에 2억을 빼면은 2억 7,500인가요? 자, 여기서 자본이득세가 예상되는 게 얼마예요? 3,500인가요? 그럼 빼면은 2억 4천이죠. 자, 이게 세후 지분복귀액이에요. 요거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누기 해야 되죠. 할인율이 0.20%죠. 2억 4천 나누기 1.2 하면은 2억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생각하기 싫죠. 막 패스하고 싶죠.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 그냥 한 번 해서 안 되고 반복이에요. 우리 학습하잖아요. 학습. 학이 뭐예요? 배울 학. 습이 뭐예요? 익힐 습. 익히는 게 한 번 해가지고는 익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자 삼락에도 있잖아. 학이 시습치면 불역열화하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여튼 그러니까 학습, 학이 시습지, 학이 맞나요? 이것을 익힌 것을 또 배운 걸 익히니까 학습. 그래서 학습이에요. 학습.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거는 그런데요. 이제 그 밑에 문제, 그 밑에 19번 문제와 20번 문제 이런 이제 이 계산 문제들이 표가 있잖아요. 표가 있으면서 밑에 서술형으로 돼 있잖아요. 표가 있으면서 밑에 서술형으로 돼 있으면 이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만 풀고요. 일단은 다른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계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연습이니까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나오면 일단 이거는 패스하고 다른 계산을 하더라도 다른 계산을 먼저 하시라고요. 자, 근데 지금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술식으로 뭐 수년가 수익성 지수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막상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A, B, C가 이렇게 대체로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가 쉬운 숫자를 많이 줬거든요. 이게 얼마 나가죠? 300, 100인가요? 300, 100, 이렇게. 지금 나가는 돈이죠. 현재 나가는 돈이고요.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660과 330과 440인가요? 440. 자, 이렇게 해서 할인율이 10%잖아요. 할인율이 10%면 나누기 1.1을 하면은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뀌죠. 그럼 현재 들어오는 돈이 금방 보통 거의 대부분 거의 암산이 되는 수준이에요.
암산이 안 되도록 한 거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암산으로 다 돼,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현재 들어오는 돈이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현재와 현재를 짝 지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순현가는 얼마예요? 순현가는 빼기 하는 거죠. 600에서 300 빼면 300, 300에서 100 빼면 200, 400에서 100 빼면 300.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600 나누기 300, 2, 300 나누기 100, 3, 400 나누기 100, 4, 이렇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A의 순현가와 C의 순현가는 같다. A 순현가, C 같죠? 그 다음에 A의 수익성 지수는 2래요. 맞죠? 그 다음에 B의 순현가는 200입니다. 맞고요. C의 순현가는 300이래요. 맞죠? C의 수익성 지수는 4죠? 요놈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의 그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도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표만 딱 보고 이런 형태의 문제네, 이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난이도 조절이 조금 된다면은 그는 어디서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되는가 하면 계산 문제에서 결정난다고 보면 돼요. 계산 문제를 얼마나 더 푸느냐, 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난이도 조정하기가 제일 쉬운 게 계산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계산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니까. 그리고 그게 불과 난이도 높고 낮음의 차이가 한 서너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서너 문제 차이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난이도가 좀 굉장히 낮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우리 이 정규 분포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종 모양 정규 분포 있잖아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그리면은 이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제 왼쪽 50% 오른쪽 50% 이렇게 되는데 이 커트라인이 이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커트라인이 이 정도에 있는데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문제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계산 문제를 좀 푸는 게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 비중이 계산 문제 비중이 최근 5년간은 거의 9문제가 넘었으니까요. 최근 5년간은 9.5인가 그래요. 최근 5년간 47인가 48문제였으니까. 최근 5년간. 그러니까 그 10년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최근 10년으로 따지면은 74문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으로 따지면 평균 7.4인데 5년으로 따지면 9점 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5년은 6, 7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5년은 8, 9문제, 10문제도 나오고 11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3, 4년 전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은 계산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요렇고요. 다음에 20번이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20번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투자한 ABC 이렇게 되어 있죠. 투자한 ABC 이렇게 있는데 순현가가 얘가 200 같죠? 200 그러니까 300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이놈이 1.2 1.4 1점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개의 투자한 모두 타당성이 있다. 세 개의 투자한 모두 타당성이 있죠. 타당하죠. 순현가가 0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 당연히 1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B가 더 효율적이다. A와 B, A에 비해서 누가 더 효율적이다? B가 더 효율적이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순현가는 같은데 수익성 지수가 더 크잖아요. 클수록 더 좋은 거죠. 자, 근데 더 효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100만 원을 투자해서 40만 원 번 거 하고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번 거 하고요. 누가 더 효율적이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거 얘기한다고 앞에 거 까먹으면 안 돼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40만 원 버는 거 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 버는 거하고 누가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앞에 거를 더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을 따져야 돼. 비율. 투자 대비 수익의 비율을 따져야 그게 효율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금액은 누가 더 많이 벌었어요? 1,000만 원이 200 벌었으니 200이 이제 더 많이 벌어요. 요거는 그거는 부의 증가라 그래요. 부의 증가. 100만 원이 40만 원 벌은 거는 40만 원 더 부가 늘어났지만 1,000만 원이 200만 원 벌어온 거는 부는 200만 원 늘었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그래요? 1,000만 원이 200만 원 벌어오는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더 부가 증가되는 게 좋지 무슨 효율성이 더 큰 게 좋냐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PI라는 거는 바로 그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거는 나가는 돈의 1.2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나가는 돈의 1.4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지금 방금 했잖아요. PI 300에 2배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100에 2배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맞나요? 둘 다 아니죠. 요거죠. 100에 3배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효율성은 누가 더 높아요? 요게 100에 3배가 돼서 들어오는 게 효율성은 더 높죠. 근데 금액으로는 얘가 더 많이 버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하기가 쉬울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 두 놈이 똑같으면 뭘 선택하면 돼요? B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똑같으면 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C 선택하면 되는 거죠. 요게 똑같으면 다른 거 큰 거 선택하고 요게 똑같으면 다른 큰 거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B와 C는. 그죠? 이럴 때는 효율성을 따지면 얘가 더 효율적인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어다 줘요? C가 더 많이 벌어다 주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둘 다 할 수는 없는 자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된다고요? C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순형가법을 선택해야 된다 말이에요. 수익성 지수법을 선택하면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효율성은 높을지라도. 됐나요? 자,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질문하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A와 B 둘 중에 투자 규모가 누가 더 클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어떤 게 투자 규모가 더 클까요? A, B 중에 B가 더 투자 규모가 클 것 같아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더 효율적이잖아요. 더 효율적인데 벌어온 돈은 똑같죠? 이 뭔 소린가 하면은 얘는 빨빨거리면서 번 거예요. 빨빨거리면서 벌었는데 슬렁슬렁 번 놈하고 똑같이 벌었다고요. 얘는 투자된 돈이 더 적은 거예요. 투자된 돈이 더 적은데 또 효율적으로 했는데도 부지런히 했는데도 얘하고 똑같은 돈 벌었다는 얘기는 투자 규모가 얘가 더 적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유입평가가 얘는 1200이고요. 유출평가가 얘는 1000이에요. 얘는 유입평가가 700이고 얘는 유출평가가 500이에요. 1000이 1200이 돼서 들어와도 200을 버는 거고 500이 700이 돼서 들어와도 200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얘는 500이 200 벌었고 얘는 1000이 200은 얘는 500이 빨빨거리면서 번 거예요. 40%나 튀겨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도 번 거는 금액은 똑같다고요. 누가 빨빨거리면서 벌었다고요? 요놈이 빨빨거리면서 벌었다고요. 예, 그래도 금액으로는 똑같은 돈 벌어왔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요놈이 투자 규모가 더 적은 거죠. 자, 근데 얘하고 얘 사이는 어떻단 얘기예요? A와 C 사이에서는 효율성은 똑같죠? 효율성은 똑같은데
같은 정도로 술렁술렁 벌었는데 얘는 더 금액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누가 투자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C가 투자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숫자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1800, 1500이에요. 유입평가는 1800, 유출평가는 1500이에요. 1500이 나가서 1800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벌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몇 배요? 1.2배, 1.2. 1500에 1.2배. 됐나요? 그러니까 이 투자 규모가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투자 규모가 이렇게, 그걸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죠. 미루어 짐작. 이게 없어도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안 되면 패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3번은 틀린 말이고요. 다음에 5번에 투자한 A와 투자한 B에 의한 투자자의 부에 증대는 동일한 거죠. 이거 부에 증대는 동일. 다음에 2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22번은 180쪽에 19번 할 때 했죠? 안 했나요? 혹시? 180쪽 19번 안 했나요? 그거 할 때 똑같은 구조로 하면 돼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23번, 24번을 보시면 돼요. 자, 23번은 뭐를 묻고 있죠? 내부 수익률을 묻고 있죠.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은. 왜?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만 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면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 20% 끝인 거죠. 됐나요? 다음에 24번은 뭘 묻고 있어요? 맨 끝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묻고 있죠. 자, 세후 승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달랑 한 개 묻죠. 달랑 한 개 묻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빨리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지, 소득은 무슨 소득이 나와야 되는지 빨리 그부터 찾아야 돼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세전세우는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되죠. 그리고 소득은 무슨 소득이 나와야 돼요? 세후연금수익 세우니까 세후 나와야죠. 이거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자, 가능총 소득 붙어 있잖아요. 가유순전후 맨 끝에 그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관건이 영업소득세가 관건이에요. 영업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 문제에서 준지를 보면은 간단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죠. 영업소득세 문제에서 줬죠.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가유순전후 해놓고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가능총 소득이 얼마예요? 4억인가요? 얘가 4억이고요. 공실은 5%인가요? 그럼 여기 이제 곱하기 0.95 하면 되죠. 또 5%를 빼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 있나요? 주차료 수입이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5천을 더 해야 되죠. 5천을 더 해야 돼요. 5천만 원. 이게 제가 지금 억이라고 쓰는데 이걸 단위를 맞추어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5천만 이렇게 하려면은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4억을 4만만 계산기 두드릴 때는 4만만 곱하기 0.95 더하기 기타 수입, 주차료 수입은 더해야 유효가 되죠. 그 다음에 뭘 빼야 돼요? 영업 경비도 빼야 되고 뭐도 빼야 돼요? 저당 지불액도 빼야 되고 또 영업소득세도 빼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순서대로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4천 빼고 2천 빼고 1000 빼고 한꺼번에 다 빼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걸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7천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죠? 3억 8천인가요? 3억 8천에 5천을 더하면은 4억 3천에 4억 3천에서 7천을 빼면 3억 6천인가요? 맞습니까? 3억 6천, 3억 6천. 그러니까 3.6억이요, 3.6억. 자, 세후연금 수지승수, 지분투자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투자액이 얼마예요? 18억이죠, 18억. 자, 그러면 18억. 여기 18억 나왔어요. 여기 3.6억 나왔어요. 승수가 뭐라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느냐, 몇 년.
3.6억씩 해서 18억 회수하려면 몇 년 가야 돼요? 5년 가야 되죠. 6 하면은 벌써 이게 없어도 6이잖아요. 뒤에 귀가 안 달려도 6년 걸리잖아요. 그럼 귀가 달려 있으니까 6보다는 작은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3.6이라고 해서 바로 3.6 하지 말고 근사치로 가면 돼요. 근사치로. 그러니까 3을 하든가 또는 4를 하든가. 4를 하면은 오버가 되잖아요. 4, 6이 24. 4, 5도 오버가 되죠. 4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5년 이내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걸 계산할 때는 근사치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아무튼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23, 24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5번, 26번은 지난번에 풀어봤죠. 25번, 26번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27번, 28번. 자, 요게 말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27번, 28번 보세요. 자, 이게 하나의 문제에서 계산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근데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론에도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이론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또 지분 배당률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94쪽에 15번 보세요. 15번 보시면 2번 지문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뭐를 뭐로 나눈 비율이다. 3번에 종합환원율은 뭐의 역수이다. 5번에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뭐로 나눈 비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론으로도 묻는단 말이에요. 이론으로도 묻기 때문에 이걸 꼭 해둬야 되는 거죠. 근데 해보면은, 막상 해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자, 어떤 연습을 하는가 하면은 27번에 1번 지문이 뭐예요? 종합환원율이잖아요. 그러면 종합환원율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계산하려면은 나는 뭘 찾아야 돼요? 투자액으로는 총투자액 찾아야 되고, 이제 종합이니까 투자액은 총투자액이고, 소득은 순영업 소득 이렇게. 이것부터 하라고, 이것부터. 이 연습부터 하라고요. 2번은 뭘 찾아야 돼요? 2번이 뭐죠? 저당 비율이 뭐예요? 대부 비율이잖아요. 융자 비율. 저당 비율은 뭐예요? 전체에서 남의 거 비율이잖아요. 남의 거 비율이 남의 거. 그러니까 뭐예요? 총투자액, 총투자액. 이것도 총투자액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대부액. 저당 투자액 또는 저당 투자액이라고도 해요. 나와야 돼, 이게. 그럼 3번은 뭐예요? 제가 눈이 이제 침침해져서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자본 회수 기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자본 회수 기간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순소득 승수와 같은 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순소득 승수니까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순소득은 총투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소득은 총투자액하고 짝짓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번과 3번은 역수라는 역수. 1번과 3번은. 다음에 4번이 뭐죠? 4번이 지분환원율이 뭐죠, 근데? 지분환원율이 뭐예요? 이게 지분 배당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럼 지분 배당률이면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되고, 소득은? 지분 투자액이 나왔으니까 세전 아니면은 세후가 돼야 되는데, 세후는 다 세후자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세후 수익률, 세후 승수, 세후자가 답은 이건 뭐밖에 없어요? 세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지분환원율이라 한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얘네들은 총소득이니까 총자산 회전율이라 하는데, 이걸 종합환원율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율은 종합환원율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환원율은 지분환원율이에요. 지분환원. 종합환원율, 지분환원율. 지분배당률을 그렇게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저저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지지저저. 지지저저 할 때도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쓴단 말이에요.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부채 감당.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고요? 순영업소득. 그 훈련을 먼저 하시라고. 그 훈련을. 계산은 그 다음이라고요. 이게 돼야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이론으로 물어도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이론으로 엄청 많이 물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론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론으로도 묻잖아요. 문장으로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요.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계산은 제가 아니, 나누기밖에 안 되잖아요. 나누기. 다음에 28번도 그럼 연습해보세요. 28번. 1번에 뭐라고 나와요? 저당 환원율 나오죠. 여기서는 친절하게 뭘 써줬어요? 저당 상수를 써줬죠. 자, 여기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서는 제가 따로 공식을 외우라 하는 게 아니고,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나오면 항상 뭐를 떠올리면 되는가 하면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뭐하고 같은가요?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균등액과 같죠. 원리금 균등 상환 할 때 우리 저당 상수 해서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똑같이 얼마씩 나누어 갚으면 다 갚을까요? 할 때 이게 뭘 곱한다 그랬어요? 저당 상수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금액이 계산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리금 균등액. 요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 한다고. 원금이자 합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그 소리는 문제에서 저당 상수를 물으면 얘를 묻는다냐, 얘를.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대부액과 이쪽 부채 서비스액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얘가 계산이 돼요. 요 둘을 찾으란 얘기예요. 이거 물으면은 이렇게 둘 찾고, 이거 물으면 이렇게 둘 찾는 것처럼, 저당 상수를 물으면 이렇게 둘 찾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대부액이 이쪽으로 가서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무슨 고수톱 쳐서 따는 거 아니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머리를 써서 해야 돼. 머리를 써서. 자, 아무튼 1번이 관건인데요. 사실은 1번을 몰라도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 5개 지문 중에 4개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4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4개를 확실하게 풀었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란 얘기죠. 우리가 찍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예요? 2개를 모를 때 하필 그 2개 중에 답이 있을 때죠. 2개를 몰라도 나머지 셋 중에 답이 있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필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공략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아는 지문 속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 지문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딱 한 개 아는데 걔가 틀린 지문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그러면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자, 그래서 다 그 2번이 뭐예요? 2번이 지분 환원율 또 나왔잖아요. 지분 환원율 뭐라 그랬어요? 지분 배당률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고, 세전이 나와야 되고. 연습하라고 이렇게. 세 번째 공실률 나오네요. 공실률은 뭐겠어요? 공실률. 가유순전할 때 이 공실 있죠, 공실. 가능총 소득에 대한 공실의 비율 이거예요. 다
다 들어오면은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도레스 다 방이 다 차면은 1,000만 원 덜 돌았어요. 그럼 공실률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에 대해서 뭐에 비해요? 공실의 비율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 나왔네요. 영업경비 비율이 뭐겠어요? 영업경비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유에서 순 내렸대요, 경비. 그럼 뭐 분의 뭐 하면 돼요?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가능총소득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라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가유순전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유순전은 그만큼 중요한 써놓고 보는 거 하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혹시라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푼다면은 옆에 이걸 써놓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눈에 띄어요. 예, 그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 나왔잖아요. 자본 환원율. 그게 바로 뭐예요? 종합 환원율과 같은 거예요. 환원율 같은 거예요. 전부 다. 특별한 언급 없이 자본 환원율 가면 종합 자본 환원율이에요. 종합 환원율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뭔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소득은 순영업소 순소득 나와야 되고, 여기는 유효 총소득 나와야 되고, 영업 경비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아셨죠? 됐나요? 계산은 직접 해보십시오. 다 써드린 거예요, 지금. 나누기는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29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